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밤 9시, 8시 58분이네요. 밤 9시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한올은 보합권에서 딱 마감을 했습니다. 56,900원, 57,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 NXT 시장에서는 조금 100원 정도 빠졌네요. 0.18% 마이너스. 의미 없죠. 다른 바이오주 종목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D&D 파마텍 마이너스 7%, 알테오젠 마이너스 5.8%, 리가켄 바이오 마이너스 2.9%, 에이빌 바이오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올릭스 마이너스 4.9%. 어제 바이오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좀 많이 빠졌고, 이번에 한올바이오 파마 종목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좀 덜 올라서인가요? 그리고 그 코스피 시장에 아무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바이오가 좀 빠지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오를 때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한올은 코스피에 있어서 그런 건지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조금은 덜 받습니다. 아예 못 받는다고는 하진 못하고 어차피 같은 바이오주니까 적당히는 받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향이 좀 적었다. 어느 날은 또 코스피가 많이 빠질 때는 한올만 또 많이 빠지는 날도 있긴 해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기업 가치, 본연의 가치만 보자고요. 오늘 많이 올랐네, 내일 많이 올랐네, 의미가 별로 없죠. 사실 임상 데이터가 나와준다면 모든 것들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부터 아마 재평가가 돼야겠죠. 그 전에부터 재평가가 돼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뮤노반트도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그 39.89달러 어제 마감한 가격이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떨어지면 누군가 사주고 해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지금 분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치고 달리고 싶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모양새인데 정확히는 모르죠. 또 조정을 더 길게 할지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급하게 올라갈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뭔가 급하게 올라가려면 또 모멘텀이 있긴 해야죠. 수급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아이젠엑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뭔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좋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트리거가 있어야 그래도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보고 그림 맞추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 차트는 5일선, 11선, 21선 이런 거 싹 지웠다 그랬죠.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제 차트 어플에는 그게 안 보이고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거.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차트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조지표들 보시고 막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믿진 않아요. 참고 자료로 쓸 수야 있을 수 있겠냐만,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차트가 결정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차트로 돈을 주식 투자를 할 줄 알고 차트 안에 뭐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미 차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 그 차트로 인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서 노후 대비가 됐다 아니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 정도로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근데 굳이 기업 가치보다 차트를 더 믿고 차트의 의미 비중을 더 90% 이상 하고 기업 가치는 10% 정도만 얹어주면서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 사실 그게 좀 좋은 매매일까 싶긴 해요. 아무튼 차트를 많이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그냥 지나온 과거의 행적이고 이 회사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주가가 과거에 이렇게 흘러갔었고 이런 것들만 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차트를 통해서 이 회사의 미래의 주가의 위치를 찾아보겠다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투자를 해본 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튼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난번 댓글에서 두바이파이어님 슈퍼땡스 또 잊지 않고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올 뭐 커버 신한도 했다고 뭐 해주시는데, 엄민용 연구위원님이 신한투자증권에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신고가를 찍었다, 이뮤노반트가 신고가를 찍었다, 뭐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어제 장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전에 텔레를 올리셨는데, 의미가 없는 게 장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누군가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느낌 비슷하게 났는데, 그 신고가 찍었다고 할 수가 없죠. 뭐 거래 자체는 신고가 가격을 찍은 건 맞지만 그래봐야 거래량이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별 의미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이뮤노반트가 최고점에서 놀고 있는 건 맞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을 본다면 위로 이제 방향을 틀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떤 모멘텀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기사 하나를 좀 같이 읽어볼까 해요. 뭐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FCRN 무게중심 이동, IMVT140이 전면에 라고 하면서 6개 자가면역 질환 동시 개발, 다수 적응증 등록 임상 단계 진입, 바토클리마브로 기전 검증, 차세대 후보로 효능 안정성 편의성 개선, D2TRA에서 ACR20 72% 확인, 2028년까지 임상 데이터 순차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1세대 FcRn 억제제 바토클리마브에서 확인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후보물질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적응증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다. 바토클리마브를 통해 중증근무력증과 CIDP, 그레이브스병 등에서 FcRn 억제 기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효능과 안정성, 투약 편의성을 개선해 총 6개 자가면역 질환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특히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피부 홍반성 루푸스를 제외한 다수 적응증에서 포텐셜 레지스트레이셔널 잠재적 등록 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적응증별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많은 데이터가 몰려있죠. 12일 한올바이오파마 IR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은 바토클리마브과 아이메로프로바트, 안구건조증 치료제, 탄파노셉트, 파킨슨병 치료제 등이다. 현재 허가 신청을 위한 등록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3개고 적응증 기준으로 총 8개에 달한다. FcRn 저해제 억제제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마브과 아이메로프로바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1세대 바토클리마브의 다수 임상을 통해 FcRn 억제 기전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차세대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개선된 약물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이다. 바토클리마브는 MG, CIDP, GD, 갑상선암병증에서 임상 데이터를 축적했다. 아이메로프로바트는 GD, ACPA 양성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MG, CIDP, 쇼그렌 증후군, CRD 등 6개 적응증에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차별화 전략은 보다 깊은 IgG 감소와 안정성, 투약 편의성에 맞춰져 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 1상에서 아이메로프로바트의 IgG 감소율이 74에서 80%, 가장 높죠. FcRn 저해제 계열 중에 가장 높습니다. 나타났으며 알부민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하 주사의 오토인젝터 방지 비율을 통해서 자가 투여 편의성도 높이는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고, 회사가 깊은 IgG 감소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기존 임상에서 확인된 임상 반응과 연관성이 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제시한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자료에는 IgG 감소율이 70% 이상 환자군에서 그레이브스병과 MG, CIDP의 임상 반응이 IgG 감소율 70% 미만 환자군보다 약 2.8배, 1.7배, 1.9배 높았다. 이게 deeper is better. 많이 감소할수록 좋다라는 거고, 최근 공개된 D2TR의 임상 데이터도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6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16주차 결과에서 ACR20 반응률은 72%, ACR50은 53%, ACR70은 37%를 기록했다. 해당 임상에는 기존 여러 기전의 치료를 경험한 난치성 환자가 다수 포함했다. 그러니까 D2TRA 환자 치료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는데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위주로 임상을 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응률을 엄청나게 얻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기존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A, B, C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 D라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년간 이상 막 류마티스를 앓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 치료제가 안 들어서 힘들어 했던 걸 D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뭔가 활로를 열어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치료제가 된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이메노프로바트가 기존 FcRn 억제제의 주요 개발 영역인 MG와 CID 필러 넘어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메노프로바트가 지금 가장 기업 가치를 잘 받고 있는 게 이 확장성이잖아요. 사실 정말 이 확장성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2020년쯤부터 한올바이오파마를 연구를 하면서 이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저는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 약은 한 개지만 다양한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치료제 성격의 약이구나 라는 걸 그때는 뭐 많이 깊이 알지는 못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했는데 그 확장성이 이제 아제넥스에서 점차 입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뮤노반트도 점차 입증을 하고 있고 FcRn 저해제 계열 내에서도 쇼그랜도 지금 존슨앤존슨 또 이마비라는 약물로 입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하기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제는 꽃을 피울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지금 빅파마들의 특허 절벽 이슈가 아직 해소된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M&A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의 빅파마들은 지금 많이 조금 임상 실패하고 실패 선언을 하고 약물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회사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뭐 사노피도 그렇고 사노피 같은 경우는 후기 단계 임상도 M&A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M&A가 된다면 사노피도 유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로이반트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약물을 출시를 해서 본연의 회사를 가치를 높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M&A가 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M&A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확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확장성에서 특허 절벽이 있는 빅파마들에게는 군침이 흐를 수밖에 없다. 상업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매출 확장력도 있고 질환 확장력도 있고 안정성도 뒷받침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규명이 엄밀하게 이제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약물이면 지금 FcRn 저해제가 있는 건데 사실 뭔가 새로운 뭐 ADC나 아니면 뭔가 더 독성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과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실험적인 내용으로 임상을 진행하거나 하는 질환 약물이면 뭔가 빅파마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라이센스인을 해가거나 M&A를 진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뭐 안정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아제넥스라는 회사가 같은 기전에서 많은 증명을 해내가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업성도 아제넥스가 지금 열심히 입증을 해놨고 그리고 그 난치성 질환이나 아니면 기존에 치료가 되지 않았던 D2TRA 환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도 지금 70년간 치료제가 없었죠. 그 치료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한 높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쇼그랜도 지금 여러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다 FcRn 저해제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만큼 뭔가 그 기존의 과학적인 원리가 어느 정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제 다른 그 약물보다는 조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인 거라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줘야겠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사실 그 이뮤노반트가 싸게 팔 일도 없을 거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아야 될 거고 아제넥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80조 정도 받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아마 지금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M&A를 하려고 해도 이런 뭐 180조 90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돈을 아마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M&A가 된다면 한올에게는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판 거기 때문에
약물의 가치를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판 거기 때문에 한올에게는 엄청난 그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봐야겠지만 분명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투클리맙 테드 프로그램 종료는 2분기 손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테드 임상 3상 종료에 따른 개발비 손상이 반영되면서 단기 순손실 19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임상 종료에 따라 남아있던 이연 수익을 일시에 인식하면서 기술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55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5억 원이 나왔는데 55억 원이 현금으로 꽂히는 건 아니고 그 돈은 이미 현금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재무제표 상에 반영을 할 때 일부 이제 한 번에 반영하면 너무 그 영업이익이 한 번에 많이 잡히니까 회계법상 이게 나눠서 인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인식하다가 이번에 바투클리맙 개발을 이제 그만하면서 임상 종료를 하면서 이연됐던 금액을 한 번에 인식하는 바람에 55억 원이라는 뭔가 좀 높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고, 이렇게 따지면 또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올 땐 또 전분기 대비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일단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은 이런 영업에 대한 시가총액은 많이 없고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시가총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본업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그리고 밑에는 HL192도 개발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HL192는 뭐 파킨슨병 치료제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돼 있고요. 1일 1회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사가 마감이 됩니다. 뭐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예, 그게 안 나오면 이제 횡보를 할 건데, 만약에 10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2달 정도 남았거든요. 2달 정도 동안 횡보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한올의 차트가. 그리고 이뮤노반트가 2달 동안은 계속 $40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굳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횡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언제 터질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8월 말쯤이나 8월 중순쯤에 이뮤노반트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미공개 적응증 하나 공개할게 라고 하면서 깜짝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가 갑자기 우리 예를 들어서 사노피에서 우리 회사 150조 주고 사간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150조 주고 사간대. 그래서 우리 그냥 팔래. 지분 넘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 한 60% 정도 되거든요. 60% 그냥 넘길게. 공개 매수 진행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뭐 공개매수 진행해도 시가총액을 막 150조만큼 공개매수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2조 원인데 누가 그 가격에 10배 주고 삽니까? 예, 리스크가 아직 안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레이브스병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난 매도하고 잠깐 나갔다 온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단기에 한올이 출렁출렁 하다가 어느 정도 한 6만원 이상, 7만원 초반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정고점 왔네. 이걸 어떡하지? 정고점을 뚫기에는 모멘텀이 지금 10월달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잠깐 팔다가 다시 넘어와도 되겠지 하고 딱 파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불안에 휩싸일 겁니다. 이걸 언제 사야 되지? 왜 안 떨어지지? 6만원, 만약에 6만원 중순 때 팔았는데 막 7만원으로 다시 올라가요. 내가 팔았는데. 그러면 아이고 괜히 팔았네. 다시 7만원인데 사야 되나? 내일 당장에 뭐가 발표되면 어떡하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놓치는 거면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 팔고 버틴다. 예.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예. 제가 뭐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번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굳이 그거를 팔아서 잠깐 먹고 나오겠다고, 그래봐야 한올 몇 주 더 산다고. 예. 딱 정확하죠? 그래봐야 한올 몇 주 더 산다고. 그 몇 주 더 살라고 욕심 부렸다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한번 기회를 날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대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과거의 제 인생을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온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남아있어 보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래서 진짜 붙들고 안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3만원 초반, 3만원 후반 정도까지 며칠 전에 떨어졌을 때는 진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친듯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주, 몇천 주 산 건 아니겠지만, 그래봐야 몇십 주 다니지만, 그래도 진짜 아껴서 돈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샀어요. 너무 떨어지길래. 그래서 덕분에 지금 올라와 있어서 또 수익이 또 많이 올랐는데, 주식수도 좀 늘었고, 8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도 순간 반등을 많이 해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8월달 내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10월달은 와요. 네, 2달 되게 힘들 것 같죠? 금방 갑니다. 보세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 하면 끝나죠? 연휴 연휴 토일 월 하면 연휴예요. 그 다음에는 8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지나면 9월달이에요. 그럼 한 달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8월달만 지나도 한 달은 금방 가요 또.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더디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한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레버리지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에도 그렇게 레버리지로 돈이 또 몰릴 거냐, 그건 모르는 거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희말명이 없이 그 줄줄줄 흘러내리는 시장은 이제는 쉽지 않다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스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정부는 뭘 해요? 코스닥 살리자는 정책을 계속 만들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코스피로 이전 상장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고, 그리고 코스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돈이 그렇게 줄줄줄 새는 것처럼 지난번처럼 빠져나가긴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에 몰린 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엊그제 급등해가지고 미국과 한국 간의 바이오 지수 차이가 엄청 벌어졌던 게 조금 좁혀졌던 게 오늘 다시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재차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한올은 안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바이오 지수를 또 끌어내렸고, 그럼 바이오 지수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이오 지수 다시 올라갈 때는 또 한올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재밌는 광경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급적인 측면이니까 바이오가 지금 미국이랑 많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좁히려면 미국이 떨어지든지 한국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 바이오가 지금 떨어질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수급이 언제 들어올 건지, 그리고 한올은 다른 바이오가 떨어졌을 때 안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다른 바이오가 오를 때는 또 오른다면 얼마나 또 오를지. 그래도 조금 덜 올리겠죠? 다른 바이오들은 막 떨어졌다 오르는 거고, 한올은 좀 덜 떨어졌다 오르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구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뮤노반트는 D2TRA 결과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결과 발표한 이후에 급등을 하고, 그 급등한 지점을 넘어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급등한 지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더 가고 있는 거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D2TRA 때 급등을 하고 쭉 흘러내리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뮤노반트랑 키 맞추기를 하려면 한올이 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내일 당장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시간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뮤노반트나 한올이 임상에 뭔가 의미가 사실 상당히 실패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굳이 팔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요. 시장이 출렁출렁 하더라도 그때뿐이죠.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저희 몇 개월, 1년, 2년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작년 5월달, 6월달만 해도 얼마였다고요? 26,000원, 7,000원이었어요. 그게 지금 57,000원이니까 2배 이상 간 겁니다, 지금.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는데, 그 오를 때 그냥 조용히 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다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돈을 책임져 드리지 못하죠. 매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한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계속 모아가고 있다, 저는 안 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건전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절대 비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때,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 그런 말 다 사기꾼들이에요.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잘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이나 전문가라고 냅다 나서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람 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하면 신뢰가 좀 가죠. 그 사람 말이 잘 맞추는 것 같으면 신뢰가 가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본인이 잘 맞춘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현금 보유해라, 아니면 기다려라, 아니면 버텨라, 아니면 더 사라, 이런 거 그 사람 믿음 간다고 믿고 투자하셨다가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 사람 유튜브로 화면만 봤지 실제로 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같이? 아는 사람 아니죠? 믿지 마시고, 아는 사람도 못 믿는 마당에 유튜브로 만난 사람을 믿는다니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거 조심하시고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바이파이어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을 올려드리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도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